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선은 그 지점에서 연속성이 기본이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구간 내 모든 실수는 의심점 찾는 거. 근데 이제 그런 거의 종류를 찾았을 때 첫 번째가 구간별로 정의한 함수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기함수거든. 주기함수. 그래서 얘는 되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주기함수 연속성이라고 하면 그 어디를 보면 되는 거냐면 3번 있죠. 9페이지에 3번에 그 주기함수 연속성 있잖아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쉬운 게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것보다는 좀 어렵게 나와서 17번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7번도 생각보다 좀 약간 짜증나긴 해. 근데 어쨌든 좀 단순하게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주기함수 연속성인데 얘도 의심점을 찾으면 연결 지점이야. 그냥 얘는 깊이가 연결 지점입니다. 똑같아요. 연결 지점 이거. 근데 주기함수의 형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기함수는 그냥 되게 중요한 성질이 있죠. 그래프가 반복되는 거, 그래프가 반복되는 거지 절대로 식이 반복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단순하지만 되게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제 얘가 f라고 쓰고 x 플러스 a가 되고 fx가 된다고 칩시다. 이게 된다고 쳐요. 자, p라고 할까? p 이렇게. 그럼 여기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a라고 쓰고 이쪽을 a 플러스 p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아마 여기부터 이렇게까지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럼 주기함수라는 건 아마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느낌일 거라는 거예요. a 플러스 2p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쓱 가요. 이렇게 쓱 가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뭔가 반복되는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얘를 내가 y는 fx라고 두면 그러니까 똑같이 얘도 fx라고 안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 fx를 뭔가 이렇게 딱 준다고 쳐도 반드시 이제 이쪽은 뭐냐면, 그러니까 y는 fx인데 이렇게 줄 거예요. a부터 시작해서 x가 a 플러스 p까지만 줄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만 나올 거라고요. 그럼 이 식은 몇 번째 주기만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주기. 그쵸? 그래서 여기를 굳이 말할 거면 f라고 쓰고 x 빼기 p라고 써야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은 식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래프가 반복되는 거니까 만약에 자 우리가 어떤 값에 관한 정보를 얻을 거면 반드시 이쪽은 그러니까 첫 번째 주기로 이동시켜요. 첫 번째 주기로 이동을 시켜야만 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뭐 그 16번 봤을 때 F 얼마라고 나왔어요? F 2011이라고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그냥 집어넣어서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물론 뭐 이거 구한 사람 있겠니? 아무도 없겠지, 그지? 그렇지만 못 구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첫 번째 주기로 바꿀 거면 첫 번째 주기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니까 이거 5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죠? 1이니까. 그러니까 뭘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다? F1을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야. 그냥 결국 이걸로 바뀐다는 얘기야. 이게 기본인 거죠. 이게 기본이야. 그래서 값을 구할 거면 첫 번째 주기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가 돼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문득 이렇게 불안해졌거든요. 불안하다기보다 자, 요거를 구별할 수 있나? 이게 좀 중요한 건데 fx 플러스 p 이퀄 fx라는 게 있다고 쳐요. 이거와 f라고 쓰고 얘는 2p 마이너스 x 이퀄 fx가 있거든요. 둘의 차이점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이 표정만 보면 모르겠는데? 자, 포커페이스를 잘 하시는데? 자, 봐봐. 이거 알아야 돼, 얘들아. 이거 모르면 망한 거야. 진짜 오늘 이거 해야 된다. 내가 오늘 안 헷갈리게 얘기해 줄게. 밑에는 p에 대하여 대칭이고 위에는 p만큼 주기가. 그죠? 얘는 주기가 얼마짜리예요? p짜리인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진짜 이걸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p라고 못 하는데 아마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주기 함수야. 이쪽은 무슨 칭이야? 대칭입니다. 얘는 x는 p에 관한 대칭이거든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김에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건 주기는 뭐 어쩔 수 없다 쳐. 이건 뭐 그렇게 치는데 대칭을 할 때 우리가 이건 좀 알아야 돼요. 대칭할 때 되게 유명한 대칭 중에 하나가 선대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대칭이 있거든요. 나오는 김에 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쭉 해봅시다. 얘는 좀 그냥 기억해두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점대칭의 가장 특수한 경우는 얘는 그 우함수고요. 그래서 이쪽은 얘는 f-x 이퀄 fx라고 쓰시면 돼요. 너네가 제일 싫어하는 적분할 때 되게 얘를 많이 써먹을 겁니다. 적분할 때. 그래서 얘는 우함수인데
얘는 굳이 말하자면 x는 0에 관한 대칭일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게 우함수입니다. 우함수. 그리고 얘는 y축 대칭이 될 거야. y축 대칭 이건데 자 기억할 때는 이렇게 기억해요. 마이너스가 우연히 사라졌어요. 잘못했어요. 그죠? 마이너스가 우연히 사라지면 우함수야. 자 그러면 점대칭이 굉장히 특별한 건 뭐냐면 이렇게 기함수가 있고 원점 대칭인 기함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쪽은 얘는 원점 대칭, 원점 대칭입니다. 그래서 0,0에 대한 대칭이라고 봐도 되고요. 그럼 얘는 기함수인데 좀 이렇게 또 창피하네. 자 얘는 마이너스가 기를 쓰고 튀어나와요. 아니 비웃으면 되는데 그죠? 자, 하여튼 그래. 그래서 기를 쓰고 튀어나온 기함수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얘가 원점 대칭이야. 그래서 이게 점 대칭이 되게 특이한 애거든요. 그러면 얘는 좀 약간 좀 이게 너무 특이하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일반적인 선대칭은 두 가지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F라고 쓰고 이 A 빼기 X 이퀄 F 쓰고 A 플러스 X라고 쓰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선대칭이 되는 거죠. 요게 선대칭. 그래서 얘는 솔직히 누가 봐도 아는 게 A를 기준으로 살짝 뺀 거나 살짝 더한 거나 함수값이 무조건 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얘는 X는 A에 관한 대칭이 된다라고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로 자 생각해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매품이 있어요. 자매품은 F라고 써 아까 말한 2A-X 이퀄 FX가 되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X는 A 대칭입니다. 똑같은 거야. 그럼 얘를 하는 방법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기억을 하세요. 그냥 자, 그러니까 Y는 얘라는 그래프가 있고 Y는 얘라는 그래프가 있어. 그러니까 값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값이 같은 건데 Y 값이 같아요. Y 값이 같아. Y 값이 같아서 자 그때 X 값을 살펴봤더니 이렇게 두 개 살폈다? 그랬더니 자 A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거 두 개를 X 값 두 개를 더했더니 뭐 나왔어요? 2A죠. 그럼 얘는 두 글자로 무슨 수죠? 상수죠.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그거의 평균이 누굴까? A라는 얘기야. 이해가요? 더하면 2A니까 항상 똑같잖아. 항상. 그러니까 Y 값이 똑같을 때 항상 뭐냐면 X 값 더하면 2A니까 평균이 A이기 때문에 X는 A에 관한 무슨 칭이다? 대칭이라고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보고 바로 알 수 있죠. 이거 두 개 더했더니 그냥 2A 나왔네? 그래서 똑같이 X는 A에 관한 대칭이 된다는 거죠. 돼요? 이렇게 기억하면 좀 낫긴 해요.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얘네들은 두 개 더하면 몇 X 플러스 P예요? 돼요? 그럼 X에 따라 달라지죠. 일정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무슨 기함수? 주기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돼요? 아마 얘까지는 알 수 있는데 은근히 가끔 얘도 나온다? 가끔 얘도 나오는데 얘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쪽은 기를 쓰고 튀어나온다 너무 유치하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고. F-X 플러스 FX 이퀄 0이다. 돼요? 자 그럼 얘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마 얘는 생각보다 잘 모르는 애가 꽤 있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알면 다행이고 모르면 기억하세요. Y 값이고요. 얘도 Y 값인데 Y 값 두 개를 더했더니 항상 얼마 나오는 거야? 0 나와요. 근데 그때 X 값을 살펴봤더니 이거 두 개 더해도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그럼 무슨 값의 평균? X 값의 평균도 얼마고? 0이고 Y 값의 평균도 얼마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쪽은 얘를 보면 그래서 0,0에 관한 무슨 칭이다? 대칭이다. 이게 특이한 경우고요. 되게 일반적인 경우는 A, B 대칭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F, A 빼기 X 플러스 F, A 플러스 X가 2B가 되는 거죠. 은근히 얘는 잘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이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자매품은 F라고 쓰고 2A-X 플러스 FX라고 쓰고 이쪽은 2B가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적분할 때도 쓰니까. 그래서 대칭성 이용해서 적분을 쓰니까 얘는 알아두시면 나중에 쏠쏠하게 써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런 형태들이 나올 거거든. 킬러 문제 같은 거 풀 때. 그래서 어떤 함수의 어떤 개형 자체를 좀 알아볼 수 있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선대칭과 점대칭이 있는데 선대칭의 가장 대표적인 건 Y축 대칭인 우함수가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거의 이제 일반적인 상황은 이렇게 되는 거고 두 가지 형태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점대칭의 가장 대표적인 건 원점 대칭인데 그건 이건데 근데 이제 그거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된다고 쓰시면 되는 거죠. 되니? 그래서 얘는 생각보다 나올 겁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하다못해 이런 것도 나오죠. F라고 쓰고 2A 빼기 X 플러스 FX 이퀄 0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러면 얘는 뭐냐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고 나오면 얘는 a, 0에 관한 점대칭이네 정도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문제를 풀 때. 그래서 대칭성을 이용한 적분은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뭔 말인가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계산하고 있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대칭성과 약간 주기함수의 차이점이 되고요. 그러면 뭐가 없지. 얘도 문제 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그럼 얘도 연결지점이에요. 연결지점. 연결지점. 자, 그럼 여기는 이게 진짜긴 하거든. 너네 혹시 싸이월드라고 알아요? 해봤니? 카카오스토리 해봤어요? 카카오스토리. 안 해봤어요? 그럼 너 다 순간 인스타충이라고 얘기할 뻔했어. 인스타 하고 있는 거죠 다? 인스타 해요? 하긴 해요? 그래? 야, 그래도 요즘은 허세가 좀 줄었어 애들이.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싸이월드 할 때 그런 거 있잖아. 나는 하고 점점점 가끔 점점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나도 옛날에 이런 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로 돌아가면 진짜 복부를 5대 가격한 다음 기절시켜야 돼. 그리고 그 싸이월드 지워야 되거든요. 미친놈이었지 그냥. 그래서 거기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이상한 걸 써놨어.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어떤 고3애를 좀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걔 클리닉 해준다고 모의고사 끝나고 6평인가 6평이었던 거 6평 모의고사 끝나고 그 스터디 카페 갔거든? 근데 애가 거의 이러고 있는 거야. 저 망했어요 이러면서 막 선생님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좀 그렇잖아. 근데 이게 그 내 싸이월드 들어가면 되게 재밌는 게 많단 말이야. 사진부터 시작해서 그 약간 허세충의 그런 허세 가득한 그런 게 막 그득그득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보여줬다 이렇게. 내 싸이월드 한 장면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애가 나를 한번 보고 이걸 한번 한 보고 나를 한번 보고 이걸 한번 보고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그럼 그냥 그 정도 보면 되잖아. 핸드폰을 훔쳐갔어. 탁 채가더니 계속 보는 거야 그거를. 그러더니 막 이러고 보는 거 있잖아 이렇게. 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표정이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재밌는 게 있니? 거의 막 은퇴가 아니에요 이러는 거야. 다행이야. 요즘 싸이월드가 다 지워졌잖아. 너무 다행이야. 나 진짜 은퇴 각이거든. 진짜 그거 나오면 미친 사람이야. 진짜 거의 그거 보면 사람이 달라. 저 놀랍게도 강사할 때도 싸이월드가 하고 있었거든요. 나 초창기 강사할 때 미친놈이었죠. 어떻게 그러고 다녔지? 하여튼 그랬어. 그래서 내가 거기에 진짜 이거 레알이거든요. 진짜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그로 끄는 게 아니라 물론 애초에 너네가 갈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 거 싸이월드 그 프로필 할 때 처음 제목이 있거든. 거기에 제목이 있는데 진짜 그거부터 개빡쳐요. 그러니까 뭐냐면 색깔도 이런 색깔이야. 핑크색인가 약간 주황색일 거야. 뉴 스타트라고 써있어. 이런 사연을 보이잖아요? 클릭하지 마세요. 이게 눈 버려요. 그죠? 물론 이렇게 수험 생활할 때 굉장히 좀 괴롭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들어가서 보긴 하되 그냥 혼자 보세요. 막 그런 거 갖고 나오면 나 은퇴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자, 인간 같은 거라도 한 번도 해보고 해야 되잖아. 은퇴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얘만 잘 봐봐. 뉴 스타트. 그래서 뭐냐면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언제 내 그게 다 이거였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야. 새로운 시작인데 자 봐봐.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게 역겨운 말인 것 같죠? 이겁니다. 여기 뭐예요? 구간의 끝이죠. 여기 뭐예요? 구간의 시작이죠. 끝은 새로운 뭐라고요? 시작이라고. 그래서 얘네 둘이 연결이 되는 순간 얘는 계속해서 모일 수밖에 없다. 연속일 수밖에 없는데 얘네들이 연결이 안 되는 순간 뭐가 안 될 수밖에 없다? 연속이 아닐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계속 연결이 될 거니까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될 거라는 얘기죠. 돼요? 그치? 근데 진짜야. 근데 내가 되게 이러면 창피하긴 한데 그래서 맨날 설명할 때마다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이제 1년 2년 지날수록 너무 창피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쪽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연결 지점에서 우리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알아볼 거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쪽은 자 구간의 끝점과 구간의 시작점을 가지고 비교해요. 시작점. 같은 연속이고요. 다르면 불연속입니다. 돼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심점이니까 연속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얘도 연결지점, 쟤도 연결지점인데 그러니까 얘는 좀 쉽고 보기가 그냥 같은 거 보고 안 보고 그 차이니까 얘도 마찬가지긴 해요. 구간의 시작점과 구간의 끝점을 가지고 같은지 안 같은지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야. 되니? 알겠죠? 이겁니다. 자, 그래서 쉬운 건 16번이에요. 16번 또는 18번 옛날 거 약간 그 틀딱들 틀리딱딱 이런 것들은 약간 쉬워. 그러니까 가에서 봤을 때 주기가 5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F1을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럼 나를 보면 fx 첫 주기를 보는 게 2x 제곱 플러스 a고요. 얘가 마이너스 2부터 x가 1까지.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이고 얘가 1부터 3까지. 1부터 x가 3까지. 갑자기 궁금하다. 얘야? 너 맨 마지막에 인스타 올린 게시글이 뭐예요? 모르겠는데. 그래? 너도 나랑 비슷한 거 아니야? 다행이다. 씨. 자,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 그죠? 물론 나도 이렇게 뭐지? 이렇게 계속 하다가 나를 능가하는 어떤 애가 보여가지고 그만둔 스타일 그 케이스거든요. 나를 능가하는 애가 있었어, 진짜. 대단한 친구였어, 그 친구. 자, 하여튼간 어디 갔니? 그래서 요거거든요. 그럼 얘는 여기부터 여기가 한 줄이긴 한데 이쪽은 뭐 하나가 더 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 구간의 시작점이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한 8 플러스 a랑 그 EX 제곱이 아니라 EX. EX인가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 플러스 a죠. 이거랑 구간의 끝점이니까 여기다 이제 3을 대입한 게 되겠지. 3 대입하니까 9에다가 3 더하니까 12 더하기 3b 이렇게 되겠죠. 돼요? 이거 이제 가장 기본인 거죠. 이게 구간의 끝점과 끝과 시작. 끝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 과정도 있어요. 여기서. 이쪽은 이렇게 여기서 구간별로 정해진 함수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여기는 얘가 연결 지점이니까 한 개를 더 봐야 되는 거죠. 연결 지점인데 그때 서로 같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하니까 2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이쪽에다 1 대입하니까 4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하시면 a랑 b가 나온다가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뭐 발로 이렇게 풀죠. 발로 풀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얘만 기억하면 돼요. 진짜 약간 이게 끝이야. 뉴 스타트이죠. 영어로 그지? 끝은 새로운 시작. 너무 글자 수가 많잖아. 뉴 스타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17번이에요. 쓸 동안에 한번 풀어볼래요? 생각보다 안 어려운 것 같으면 생각보다 빡쳐요. 생각보다 안 어려운 것 같으면서 빡쳐. 그러니까 요즘은 약간 이런 식으로 살짝 건드리는 문제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7번 한번 해보세요. 대략적만이라도 좀 봐봐. 왜냐면 우리가 한 가지 내용을 더해야 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바로 하고 좀 할 거예요. 자, 봅시다. 사실 내용이 크게 없어. 그냥 연결이 돼 있는 걸 찾는 건데 그래서 이게 그 지점인지 아니면 그 모든 실수인지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자 그렇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연속이라고 하는 걸 배웠을 때 연속 함수에 굉장히 매우 당연한 성질이 있어요. 연당성. 귀찮아요. 쓰기. 연속 함수에 당연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최대 최소의 정리입니다. 최대 최소의 정리. 그러니까 뭐 이걸 되게 엄청 있어 보이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얘가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 그래서 생각보다는 은근히 좀 쓰이는 게 없지 않아 있긴 해. 은근히. 자, 그래서
약간 얘는 구간 내의 실근의 존재성 여부예요. 존재성 여부. 이거를 따질 때 되게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일 때도 근과 연관된 거, 부등식과 연관된 게 나오면 약간 이런 게 좀 나타나긴 하는데, 그러면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A부터 B까지 폐 구간에서 fx가 이쪽은 연속이 된다라고 하면, 연속이라고 치면 반드시 이쪽은 뭐냐면 그 구간 A부터 B 사이에 얘는 반드시 뭐냐면 최대와 그 다음에 최소가 존재한답니다. 얘는 내신할 때 좀 몇 번 쓰여. 내신할 때 가끔 내신할 때 가끔 쓰여. 내신할 때. 그러니까 연속이란 얘기니까 약간 얘랑 뭐랑 좀 약간 연관해서 나오냐면 분수식하고 좀 연관해. 분수식하고. 그러니까 분수함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문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보면 다 이거긴 해. 왜냐면 이게 불연속이면 최대나 최소가 없거든. 그럼 분명히 이 구간이 A랑 B가 여기 아니면 여기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A하고 B를 집어넣고 A하고 B를 집어넣었을 때 큰 게 최대고 작은 게 최소다라고 쓰면 끝나는 거야. 이게 내신용 문제예요. 그냥 얘는 바로 치시면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여기서 그걸 물어본다는 건 거의 쓰레기 같은 인간이거든요. 낼 리가 없어요. 거의 별로. 근데 알아는 주세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쪽은 내신할 때 생각보다 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얘는 이게 이렇게 무조건 이게 존재한다는 이야기고요. 사이값 정리 그냥 무조건 이겁니다. 구간 내 실근의 존재성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연속이야. 그럼 이제 FA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 FB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단한 이야기야. 자 그러면 그냥 이런 거죠.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뭐 A가 되는 거고 이쪽이 B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FA랑 FB니까 반드시 이걸 만족하는 이 사이값을 만족하는 자 여기서 이쪽은 뭐라 그럴까 K가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거라고 하면 이쪽은 FA와 FB 사이에 어떤 K 값을 만족하는 FC equal K 이렇게 되는 자 X equal C가 반드시 A부터 B 사이에 구간 이쪽은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 그러니까 매우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점이 있고 저 점이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있으면 무조건 이거를 아무거나 그으면 이 사이를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다고. 이게 으악 가다가 어머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잖아 연속이니까. 그럼 어떻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최소한 한 번은 지날 수밖에 없다냐. 한 번은. 돼요? 그렇잖아. 그럼 얘가 그 y는 k가 아니라 이게 뭐라고 생각하면 y는 0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축이거든요. 돼요? 그럼 축을 지나는 걸 가지고 두 글자로 무슨 근이라고 불러요? 실근의 존재성 무조건 얘야. 얘랑 연관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아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제발 한쪽이 양수면 한쪽이 음수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뚫고 가든 저렇게 뚫고 가든 한쪽이 양수 한쪽이 음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구간이 나오면 엄밀하게 말하면 꼭 여기 사이가 아니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이겁니다. FA 곱하기 FB는 0보다 작다야. 0도 안 돼요. 작아야 돼요. 어차피 이게 0보다 작으면 얘네가 이렇게 축이라고 했을 때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사이에 어떤 그런 근이 존재할 건 무조건 두 개를 곱한 거에 부호가 달라야 돼요. 부호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얘를 가지고 보는 거고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그래서 곱해서 부호가 달라집니다. 곱해서 부호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fx가 되게 복잡해요. 인수분해도 안 돼. 근데 얘가 1과 2 사이에 근이 있음을 존재하라라고 하면 그냥 얘는 이렇게 존재할 거면 f1 곱하기 f2가 이쪽은 0보다 작으시면 끝날 거라는 얘기야. 돼요? 그럼 한쪽은 위에 있고 한쪽은 아래에 있을 거니까 어떻게든 얘는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물론 얘는 연속이 돼야 되겠죠. 연속함수. 이런 느낌이니까 얘만 가지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거랑 같이 연관된 거야. 다시 말하면 주기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어떤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로 나눠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아까 주기함수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다 이제 사이값 정리까지 같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래. 그러면은 2차 함수가 있긴 해. 근데 이게 실수 전체에서 무슨 속이래요? 연속이래. 그럼 내가 계속 얘기했죠. 아무런 생각이 없거든? 아무런 말이 없어.
2차 함수는 조용해요. 조용합니다. 그래도 무조건 무슨 층성을 띠고 있다 그랬죠? 대칭성을 띠고 있다 그랬죠?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반드시 뭐냐? 반드시 이걸 거야. 자, 주기가 4인데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건 이 뭐라 그랬죠?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 그랬죠? 그럼 구간의 끝점과 구간의 시작점이 무슨 결될 거란 얘기야? 연결될 거란 얘기야. 돼요? 그렇다는 건 이게 똑같고 얘가 무슨 층이라고 그랬죠? 대칭이라고 그랬죠? 그럼 야,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이렇게 어쨌든 된다고 쳐봐. 왜 이렇게 얼굴 잘 그렸지? 자, 봐봐. 그럼 여기서 이게 얼마고? 0이고 이게 얼마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4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럼 축이 어디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2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게 첫 번째야. 그러니까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 그럼 굳이 F0과 F4가 똑같네? 이거 하지 말라고. 안 해도 돼요. 괜찮아? 자, 괜찮아? 왜 갑자기 아 그래 미안해. 자, 또 이상한 말 할 뻔했어. 자, 봐봐. 그럼 얘는 0부터 어디까지 알렸죠? 지금 얘가? 1부터 10까지죠? 여기부터 짜증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구간이 길이가 딱 맞게 나오거든? 이거 4인데 얘는 구간의 길이가 얼마예요? 9야. 그지? 그럼 얘가 이렇게 더 오고요. 그럼 얘가 이만큼이 지금 8이 되는 거고요. 10까지 가니까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딱 얘가 10이긴 할 거예요. 돼요? 그죠? 자, 근데 생각해봐. 그럼 아무리 얘가 근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죠. 근이 많이 나와봤자 한 주기에 몇 개씩 나올까? 2개씩 나올 거거든요. 2개 나올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들이 여기서 되게 많이 틀렸던 게 뭐 좀 애매하게 풀었어. 근데 정확하게 풀 거면 우리의 구간의 시작이 뭐부터 시작이죠? 1부터 시작이고요. 되게 잘 봐야 되는 건 얘는 무슨 구간이에요? 개구간이야. 물론 그 여기서 이게 진짜 엄청나게 더 중요한 건 무슨 각함수 그래프야? 너는 아직 우리가 삼각함수 안 했지만 이거 그래프 문제 풀 때 방부등식 나오는 거 있잖아. 그때 개 구간인지 폐 구간인지 무조건 점 찍고 시작해야 돼. 엄청 중요한 거야 얘는. 물론 뭐 얘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럼 봐봐. 1이 빵빵 뚫려있는 거야. 여기부터 시작이야. 여기부터 시작이야. 그럼 생각해봐. 어차피 무슨 층이라 그랬죠? 대칭이라 그랬죠. 그럼 대칭성이니까 이거 무슨 쪽밖에 안 나왔어요? 반쪽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이쪽까지 갔을 때 근이 몇 개 나오라 그랬어요? 5개 나오라 그랬죠. 그럼 꽉 차게 여기서 몇 개 나오고 2개. 여기서 몇 개 나오고 2개. 나오고 이쪽에서 몇 개 나와야 돼요? 1개 나와야 돼. 돼요? 그럼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다시 말하면 선생님 어차피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5개인데? 죽여버리겠습니다. 아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진짜 이게 중요했다고. 왜? 여기 없잖아. 그렇잖아. 그럼 중요한 건 시작점 자체가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여기서 시작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되게 있어 보이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니? 그럼 생각해봐. 자, 근을 가지고 볼 건데 여기 근이 있고요. 여기 근이 있고요. 여기 근이 있고 저기 근이 있고 이쪽에 근이 있을 거란 얘기야. 돼요? 근데 어떻게 표현하지? 이렇게 하고 본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이거 실근의 존재성이야. 진짜 그냥 근과 연관된 무언가가 나온다. 근데 정확하게 뭘 못 구하겠다? 그럼 거의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애는 많이 써요. 근데 막 이걸 증명해서 뭐 하세요? 이게 아니라니까? 이거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실근의 존재성 여부랑 사이값점이랑 연결시키면 끝이고요. 그럼 걔는 뭐냐면 두 개 곱셈포가 다르다는 얘기야. 근데 그럼 과연 얘가 이거거든요? 어느 범위에서 나올 것인가요? 첫 번째 근이. 돼요? 누구랑 누구 사이에 근이 있어요? 1이랑 2 사이. 그렇지. 1과 2 사이에 근이 존재한다라고 쓰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F1 곱하기 무슨 2가 0보다 크다라고 쓰죠. 이거를 구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통 그냥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어떻게 했지? 그냥 애들이 이렇게 하니까 아무거나 이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 폭망의 지름길을 달려가요. 생각보다 이것도 못 푸는 친구가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17번을. 그래서 내신에도 되게 많이 나왔던 거긴 한데 얘는 되게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11번이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우리가 풀어줘야 우리가 어느 정도 등급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되게 여유롭게 풀어야 되고 이게 내용이잖아. 그냥 사이값 정리, 실근 존재성 여부. 그래서 어느 범위 내에서 근이 존재하는지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1과 2 사이에 존재하면 되는 거고 그럼 1 대입하니까 a 더하기 b 빼기 24 곱하기 2 대입하니까 4a 플러스 2b 빼기 24. 그럼 이게 0보다 작으십니다. 그때 이제 이걸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근은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될 건데 그게 지금 우린 이미 알고 있는 게 2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 내가 말했지만 문자를 두는 걸 두려워하지 말되 최대한 적게 둬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 했거든. 최대한 적게 두게. 그럼 다시 말하면 이게 얼마야? b 이퀄 마이너스 4a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b 대신에 마이너스 4a를 쓰면 마이너스 3a 빼기 24가 되는 거고요. b 대신에 마이너스 4a를 집어넣으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4a 빼기 24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얘가 0보다 작을 거니까 이쪽은 그냥 다 플러스로 바꾸고 얘도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되니? 그러면은 얼마냐 이게? 여기서 a의 범위가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6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8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무슨 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정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정수 문제 세 글자로 뭐 한다? 찍는다가 진짜란 말이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여기 사이에 있는 정수는 무슨 넣어서 칠일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칠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돼요? 그런 식으로 흐름이 가는 거야. 그래서 정수 문제가 나왔을 때 진짜 찍는 거야. 진짜로 찍는 건데 그러니까 약간 있어 보이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형태가 뭔지를 알아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때 되게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실전 문두도 X 최적도가 실전 개념이라고 말하기 좀 창피하긴 한데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 이게. 그래서 얘는 머릿속에 두고 가셔야 돼요.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진짜로 계속 쓰여요. 그리고 정수 문제 찍는다는 아마 올해 한 1년 내내 해도 얘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특히 고난도 문제 같은 걸 할 때 되게 많이 나올 거니까 정수나 자연수랑 연관된 게 나오면 되게 약간 그냥 어차피 안 될 수도 있겠네? 혹은 이런 식으로 어떤 범위가 나올 수도 있겠네? 혹은 어떤 a 곱하기 b가 돼서 예를 들어서 뭐 1이 된다. 그럼 이게 정수고 얘가 정수면 구구단을 외워야 될 수도 있겠네? 이런 어떤 형태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란 얘기죠.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봐주면 좋을 거란 얘기예요. 문제를 풀 때. 그래서 a가 마이너스 7이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b 값이 나올 거니까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17번이 생각보다 좀 중요한 거예요. 요즘의 트렌드 같은 느낌이에요. 17번 같은 게. 알겠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사점이긴 하고요. 완전 어렵진 않은데 아마 모르면 못 풀 거예요. 이거.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면 못 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은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을 배웠을 때 그냥 그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좀 연관돼서 나오는 무언가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되고 연결 지점을 찾되 그러니까 주기함수랑 여기 구간별 정의를 함수인데 기본은 그냥 주기함수 같은 경우는 끝점과 시작점 그리고 뭐 중간에 이런 식으로 뭐냐면 구간별로 정의되어 있으면 이렇게 좀 건드려 주시면 끝날 거란 얘기가 되는 거죠.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이값 정리. 생각보다 중요해. 그래서 이건 약간 이거랑 같이 좀 기억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랑 같이 두 개를 곱한 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거의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생각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좀 약간 봐주면 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어디 있을까? 그 39번 있죠. 뒤쪽에 39번 봅시다. 39번. 그래서 요게 사이값 정리거든요. 요거 하고 좀 쉴게요. 요거 하고 몇몇 개 좀 더 볼 게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을 볼 때 그 약간 이제 39번은 실제 그냥 근이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정수 K 적어도 하나 실근을 갖는 뭐 어쩌고저쩌고 구하래.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예입니다. 실제로 문제 푸는 어떤 방법이야.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fx가 있고요. fx가 있고 이게 그냥 fx 말고 이거 이퀄 뭐 x 플러스 뭐 1 아니면 뭐 x 플러스 3 아니면은 뭐 여기서 이제 이걸 다 통틀으면 gx라고 줄게 gx. 이런 식의 실근의 존재성 여부 판단, 존재성 판단. 이거라고 할게. 그냥 너네가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 이건 되게 잘한다? fx가 0이고요. 여기를 a, b라고 주잖아? 계산한다? 뭐 이 사이에 근이 있으래. 그럼 누가 봐도 fa 곱하기 fp가 0보다 작다거든. 얘는 더럽게 잘해. 근데 이렇게만 나와도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알고 있는 걸로 바꿔요. 알고 있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제발. 알고 있는 걸로 바꾸세요. 알고 있는 걸로 바꾸고 그래서 스텝 1은 그냥 이겁니다. 스텝 1은 한쪽으로 몰기. 이거 써줘야 너네가 정확하게 풀더라고. 이걸 써줘야 돼. 그러니까 뭔가 이게 거의 저작 운동을 시켜줘야 돼요.
넘기는 건 너네가 해야 돼. 왜 이러면 안 되죠? 한쪽으로 몰아. 스텝 2. 치환하는 거. 통으로 치환하는 거야. 통으로. 다시 말하면 얘는 이런 거겠죠? 한쪽으로 몰았다는 건 fx 빼기 gx 이퀄 0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걸로 바꾸게. 이걸로 바꾸게. 그럼 여기를 치환하는 거야. 이 통째를 그냥 hx 정도로 치환해서 hx 이퀄 0이라고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걸로 하면 되죠. 스텝 3. 테이프. 그래서 얘는 곱이 0으로 작다. 그래서 HA 곱하기 HB가 이쪽은 0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되게 좀 중요한 어떤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가끔 나오거든요. 이쪽은 아마 3점짜리쯤으로 나오고 3점짜리. 3점짜리쯤으로 나오는데 그거 틀리면 억울하잖아. 한쪽으로 못 몰아서 틀려요. 이거 fx도 있고 gx도 있고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를 좀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오는 그런 방식도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39번은 좀 쉬운 거야. 어떻게 보면 좀 쉬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볼게요. 그래서 39 fx 빼기 gx입니다. fx 빼기 gx 이퀄 0 바꾸라고. fx 빼기 gx니까 여기는 x 5승 그 다음에 x 3승 죽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제곱 넘어오니까 플러스 5x제곱이니까 플러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k 빼기 3입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게 스텝 1이야. 그 다음에 얘를 치환하는 거죠. hx 또 얘가 1부터 2까지 적어도 하나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은 세 번째 대입하는 거죠. h1 곱하기 h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가시면 완벽하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걸로 바꾸면 된다고 그냥. 그러니까 괜히 따로따로 보지 마. 따로따로. 점수도 따로따로야. 그냥 망한 거잖아. 그죠? 그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보는 거야. 한꺼번에. 우리가 아는 건 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를 좀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자, 뭐라고 할까? 또 이런 게 있다? 이게 그래서 위쪽이야 쓰면 되니까 뭐 굳이 어렵지 않을 건데 하나는 fx가 식이 이렇게 나온다? fx 식이 나와. 이렇게. 썰러썰러 나와요. 그 다음에 gx가 있는데 갑자기 g1이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 g1이 만약에 3이고요. g2가 만약에 뭐 7이래. 그랬을 때 fx 이퀄 gx가 똑같이 나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얘를 1부터 2까지.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그냥 이거거든요. 한쪽으로 몰면 이거거든. 얘가 hx니까 f1 빼기 g1이야. 그 다음에 f2 빼기 g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랑 두 개를 곱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gx 그래프가 없는데? 알바 노? 왜? 이게 뭐라고 나와있어요? 3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그냥 이거 대입하시면 돼요. 이거 3. g2? 7이니까 이거 그냥 7.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가 0보다 작다라고 보면 끝날 거라는 얘기야. 되니? 그러니까 아마 요즘은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올 거니까 이제 그 정도로 좀 약간 생각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2번 있죠. 약간 요즘 나오는 건 뭐 이런 식? 저런 식? 뭐 이렇게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튼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면은 얘도 무슨 연수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자연수요. 자연수인데 그럼 너무 또 찍는 거잖아. 물론 4번이라 개 쉬워. 왜냐면 근이 누구랑 누구야? 0하고 m하고 n 아니에요?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f1 곱하기 f3이 0보다 뭐하다? 작다. 그럼 그 사이에 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무슨 연수라 그랬죠? 자연수라 그랬죠. 그럼 근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2일 수밖에 없고 오른쪽에 있는 건 모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발로 하겠다 그냥. 야, 눈으로 하겠다 이건 그냥. 그래서 뭐 이쪽은 하나는 2고 하나는 4니까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끝이야. 그러니까 뭔가 이게 엄청나게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걸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통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바꾸는 거니까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면 끝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까지는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이값 정리까지 끝냈고요.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합성함수 하고 합성함수까지 하고 합성함수도 약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몇 개 하고 그다음에 연속함수 성질 요거 하고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연속 곱하기 불연속까지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미분계수 도함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계수 도함수를 빨리 끝내고 접선을 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할지 그걸 좀 볼게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데 내가 그 미분할 때 활용할 때 약간 빈 종이 이걸 좀 가져와서 이것저것 좀 적을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때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아닌데 그 쭉 그래프 정리할 때 좀 약간 공식 같은 것들 좀 정리해 줄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에 좀 짜증나 안 될 수 있어서 여러 번 할 거라서 그래서 그냥 미리 좀 약간 적어두시고 뭐 틈 날 때마다 좀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율관계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 좀 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할 테니까 어쨌든 그럼 좀 쉬었다가 오늘은 이제 남은 내용들을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